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접해 들었는데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데에서 최근의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실적 시즌 이후에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고 특히 종목별, 섹터별로 등락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연말 이후에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모멘텀의 확장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주도주가 좀 형성이 되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은 뭐 은행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혹은 성장주, 기술주 위주, 자동차 이런 정도 섹터가 등락을 보였고 AI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 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변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 반면 M7 종목에서는 테슬라와 애플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의 등락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도 실적이 따라오는 구조적인 성장성을 이룬 쪽과 그러지 못한 쪽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현재 주도 섹터에 있는 투자자와 주도 섹터에서 비껴나 있는 투자자 간에 정말 증시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서서히 투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는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나면서 상당히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제 실적 시즌을 거쳐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는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 동질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현재 지난주에 이제 전인대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별게 없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전인대 이후에 대단히 기대했던 부분은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인데 일부 증시 부양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경기 부양책은 GDP 성장률 5%로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사실 기대했던 흐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 소비재에 상당히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주도 섹터별로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반도체는 AI 반도체가 이제는 실적 기반에서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 디바이스 AI 순서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이제 등락해서 완전히 차별화되죠. 특히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계열의 부품 장비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의 부품 장비는 주가 흐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반기 동안에는 이런 주가의 차별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SK 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부품 장비주들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뭔가 주가가 많이 뛰었다고 해서 이게 순환매적 개념으로 해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사실 많이 좌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오히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가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소외되고 나면은 이걸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가는 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눌러버립니다. 갭으로 상승하고 누르고 갭으로 상승하고 누르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를 잘못하면 한 두세 번 정도만 잘못하도 계좌가 확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도주를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외국인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반드시 상반기는 SK 하이닉스 계열의 부품과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단단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계열은 보유는 하시되 비중 확대는 하반기 쪽으로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상단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 목표가 15만 원에서 17만 원에서 이제 19만 원까지 올랐죠. 이거를 목표가대로 제한을 시킨다면 상당히 수익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강조드리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인드로 꺾이기 전까지 보유한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보유한다는 심정으로 계속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은 은행과 자동차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배당락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 지주사나 일부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저PBR 관련 종목은 여기서 좀 차별화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PBR 나왔던 정부 정책 가이드는 일단 가이드입니다. 정책이 나온 게 아니죠. 여기서 생각보다 좀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압축해서 일부 자동차나 은행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정체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저는 이제 강력하게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헬스케어 섹터가 작년 연말부터 좀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대한 모멘텀과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3월에서 5월 됐다가 6월까지 후퇴했는데 사실 6월에서 더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이 연 3회 이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회 정도 하려면 6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는 좀 후퇴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실행이 되면 여기 수혜주는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헬스케어는 중요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6월달 금리 인하를 가정한다면 헬스케어는 적어도 5월 빠르면 4월 정도에서 다시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포트를 유지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저PBR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은행 일부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반드시 좀 보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소비,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변동성이 좀 커져갑니다. 원래 작년에도 우리가 전인대에 기대감을 한창 많이 가졌다가 실망감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번 전인대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뭐 LG 생활건강이나 바닥권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뭐 호텔, 뭐 신라라든지 혹은 뭐 중국 관련된 다른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나 보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 뭐 호텔이나 카지노 쪽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가를 계속 갱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중국 관련된 소비도 확실히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쪽으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은 여전히 경계 심리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2차 전지는 우리가 좀 3월달 바닥론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테슬라나 미국의 알보마린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심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이유는 중국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 알부말이 유상 경제를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에 대한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는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조금 더 참아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손법 통과의 방산주 같은 흐름은 좀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당한 시점에서 좀 끊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전력과 관련 전력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종목들 여기에 원전까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트레이딩은 좀 가능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AI 반도체를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뭔가 실적 발표에 의해 고점을 형성했을 거라는 우려감보다는 향후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오히려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비중을 잘 맞춰놓는 주도주를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 외에 오늘 말씀드렸던 기타 트레이딩이 가능한 섹터들을 적절히 섞어 가신다면은 전략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올 그 1월 말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2022년 9월 30일 정확하게 그때부터 저점을 잡아서 지금까지 반등 주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코스피에서 30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20조가 넘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10조가 넘어가는 매수를 보였을 때 단기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30조면 이게 한 파동에 대한 상승보다는 추세적으로 뭔가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인 관점, 트레이딩 관점과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관점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가면서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방향. 지금은 우리가 수익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투자 전략과 관련 부분에서 인사이트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창 위 이장이었습니다.